전문의가 직접 소개하는 믿을 수 있는 질병 정보가 가득합니다.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고창원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들을 괴롭게 하는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다들 월경이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먼저 정의부터 듣고 설명마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월경이란 난소에서 배란이 돼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자궁내막에서는 임신을 준비하느라고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수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두꺼워진 자궁내막이 주기적으로 탈락하는 것을 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흔히 저희가 그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 네. 생리와 월경은 같은 겁니까? 네, 동의어입니다. 아, 같이 같은 쓰셔도 단어예요?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생리통도 맞고 월경통도 맞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경의 연령층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평균 초경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평균 폐경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네요. 보통 13세에서 15세에 네. 초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점점 빨라져서 네. 가끔 주위에서 9세나 10세에 생리를 하는 아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은 50세 전후에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원래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막 들어가서 그 네. 즈음이 평균적으로 초경을 겪는 나이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쯤? 1학년은 아니더라도 네. 3, 4학년 정도에 일어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 초경을 좀 빨리 한 친구들에게서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 같은 게 더 잘 발생을 합니까? 생리를 빨리 했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초경 후에는 누구나 대부분이 생리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네네.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보통 생리 시스템이 네. 성숙하게 되면 생리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성숙하게 되면 생리통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리 주기가 네. 생리 시스템이 이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생리가 있다 없다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매달 하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오면은 네. 생리통이 없어지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생리통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네, 생리통은 보통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생리통이 심한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미산모, 이 산모, 아기를 낳은 경우가 없는 경우, 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 또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음식 먹거나 네.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생리통이 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네. 경우를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속발성 생리통은 기질적인 병변, 즉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증 같이 골반 내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네. 그런 경우를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생리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혹시 그 밖에 또 생리통이 발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그 생리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따라서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월경통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리통의 증상 가장 흔한 거는 복부 통증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두통, 오심, 네. 구토, 그다음에 다리가 저린다든지 요통 등이 나타나는 게 생리통의 증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쓰러지는 분도 있죠. 있더라고요. 현기증으로. 예, 그것도 이제 생리통의 증상이죠. 그렇게 개인차가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생리통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런 호르몬 분비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통증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같은 자극을 주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생리통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생리통이 정말 심하면 이게
자궁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생리통이 자궁근종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네. 자궁근종이 있음으로 해서 생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속발성 생리통의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궁근종의 증상으로 생리통이 생리통이 발생할 수 나타나는 거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이게 근데 혹시 생리를 안 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긴 하던데 네. 그게 정상입니까? 생리통이 있는 게 혹시 뭐 질병이나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생리통이 있고 없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다, 없다, 이 얘기하기는 없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결국 자세히 진찰을 받아봐서 네.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할 때 보통 진통제를 먹는 분도 네. 계시고 혹은 먹느니 그냥 참는 게 훨씬 몸에 좋다라는 네.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여자들의 숙제입니다. 이 생리통이 한 달 내내 또는 몇 달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생리 때만 지속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서 그때 아픈 거를 넘기면은 네. 그게 훨씬 더 생활도 그렇고 훨씬 좋은 방법이지 그걸 굳이 억지로 아픈 거를 참으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병원을 내원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리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아파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통증의 정도를 네.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1부터 10까지, 네. 10은 아주 참기 어려운 정도, 1 정도면 뭐 거의 편안한 정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는 사람마다 자기가 표시하는 거와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의 병원을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내가 생리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하다,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네. 그런 경우는 병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생리통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그거를 확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월경 전 증후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통이 심할 때 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으로 내진을 한다든지 네. 초음파, MRI, CT 등을 검사를 해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속발성 생리통인지 아니면 아무 질환이 없는데 특별히 생리통이 심한 경우인지 그런 거를 병원에 가면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생리통의 치료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뭐하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이루어집니까? 우선 생리통이라는 게 이제 통증이니까 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진통제를 먹어보고 그래도 잘 진통제를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또 진통제 양이 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자궁 내 피임 장치라는 걸 삽입해서 네. 생리통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경구 피임약이 이 생리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네. 피임약을 복용하면은 거기 호르몬들이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네. 이걸 얇게 만듦으로 해서 그런 호르몬의 분비를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궁 내피임 장치. 자궁 내 피임 장치인데요. 자궁 내피임 장치. 네, 자궁 내 피임 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루프입니다. 네. 어떤 특정한 루프는 거기서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와서 자궁 내막을 아까 피임약과 같이 얇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약화시키고 네. 또 그런 자궁 내 피임 장치는 몸은 정상이지만 생리를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통제, 경구 피임약, 자궁 내 피임 피임 장치 장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부작용은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네. 나타날 수가 있죠. 우선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점점 용량이 증가하고 또 횟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위장장애, 이게 소화가 안 된다든지 구토가 있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구 피임약은 너무 오래 쓰면은 배란장애, 난소에서 배란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쓰는 거는 좋지 않고요. 네.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하면은 부정 출혈이 있다든지 네. 또 복부 불편감, 또 내행이 좀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본인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생리통을 예방하거나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면 뭐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그런 생활 습관으로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균형 잡힌 식사, 또 이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냥 신체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군요. 네. 혹시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쓰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요법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찜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또, 있죠. 예.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통증이라 하는 거는 근육이 수축해서 느끼는 게 통증입니다. 네. 근데 이 따뜻하게 복부를 따뜻하게 찜질을 하면은 그 자궁에 있는 평활근의 수축이 완화됩니다. 네. 그래서 월경통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죠. 왜 요가 중에 고양이 자세도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근육 이완이나 그런 방법을 작용으로 생리통이 줄어들 수 있죠.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생리통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알아봤는데요. 생리통 말고 또 월경 전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월경 전 증후군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월경 전 증후군 또는 생리 전 증후군이어서 영어로 이제 PMS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월경 전 증후군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배란 후기부터 생리 전 또는 생리 시작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그런 통증 또는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고 또 그런 증상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장애도 나타나는데 폭식을 한다든지 또는 폭식을 한다든지 또 도벽을 한다든지 도벽이요? 이게 그런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백화점 가서 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훔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생리전 증후군에 좀 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생리전 증후군을 그러면 앓는 건가요? 생리전 증후군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결국. 호르몬인가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제 배란 때 네. 또는 생리 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을 일으키는 또 하나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에는 수분 저류 현상이라서 수분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생리 때 그런 여러 가지 생리전 증후군이 다 호르몬의 변화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좀 전에 월경전 증후군 말씀해 주실 때 뭐 도벽도 나타날 수 네.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신체적으로 또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우선 피로감이 있고 네. 두통, 또 메시껍거나 네. 심한 경우는 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통, 뭐 손발이 붓고 그런 근육통 이런 주로 통증의 형태로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불안, 초조, 긴장, 또 심한 경우는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은 네. 월경전 증후군과 또 생리통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네. 그 둘의 차이라고 하면 예. 그 정신적인 증